네, 우리 저번 시간에 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 온도에서 가역 반응에서 특히 반응과 생성물의 농도 B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근데 얘는 온도에 관한 상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외부 요인에 따라서 이 평형 상수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화학 평형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네는 어떤 상태에서 일정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표현할 텐데 외부에서 조건이 바뀐다면 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바꿀 거냐면요. 농도를 좀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몰농도를 바꾼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평형이라고 하는 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농도의 변화를 주게 되면요. 당연히 평형이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비커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가 뚫려 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금 뭔가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물이 지금 똑같은 높이로 들어 있지요. 똑같은 높이로 들어 있었는데 한쪽에다가 물을 더 많이 부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쪽에는 물을 덜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물을 더 많이 넣으면은 얘네가 같아진 높이까지 물이 이동을 하겠지요. 여기 연결관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내가 한쪽에서 물을 덜었으면은 같아진 높이까지 얘네가 연결돼서 연결관을 이용해서 물이 이동할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높이가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얘네가 이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화학 평형 상태에다 비유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지금 농도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네요. 자, 그랬을 때 농도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을 보신다면, 자, 우린 두 가지 물질이 있지요. 반응물도 있고요, 생성물도 있어요. 그 농도가 변하면요, 그 농도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줄이는 방향. 그 농도 변화를 더 크게 줄이는 병화래. 줄이는 방향. 얘네가 농도가 더 커지면 안 되죠. 두 개가. 한마디로 얘네 높이 차이가 더 많이 나게끔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걸 줄일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고산병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지요. 산소 농도에 따라서 그 변화를 줄일 수 있게 우리 몸이 적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평형 상태에서 수소를 가하고 싶으대요. 자, 그랬을 때 노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소를 가하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평형을 구할 때 반응 지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봤던 반응 지수가 사실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형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H2, NaCl2를 먼저 쓸까요? N2, H2의 세제곱, NH3의 제곱으로 나타내지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수소를 가했어요.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럼 수소를 증가시켰어요. 수소를 증가시킨다면 새로운 반응에서의 Q는 K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분자가 증가했으면은 Q값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를 첨가하면은 K가 Q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K였는데 수소가 들어간 순간 Q값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농도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반응 쪽으로 얘네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많아졌어요. 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를 줄이고 싶은 거야.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간다? 정반응 쪽으로 갑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농도는 증가했다가 줄어들 거고요. 물론 얘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수소가 증가했으니까. 자, 질소는 줄어들겠죠. 정반응으로 가면. 그럼 암모니아는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농도 변화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이동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간단한 거죠. 왜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반응 지수를 봤기 때문에. 자, 확인하기 문제 보시면은 아이오딘 만드는 거예요. 화학 반응 평형이 이랬을 때 농도 변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수소를 가한대요. 수소가 많아지면은 수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자, 아이오딘을 제거한대요. 그럼 아이오딘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아이오딘이 없어지면 아이오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지요? 자, 두 번째는 압력을 바꿀 거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위 부피, 분자수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분자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벽면에 부딪히는 힘이죠. 그래서 분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압력이라고 하는 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압력의 변화다라고 하는 걸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압력과 부피라고 하는 게 연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죠? 압력이 나올 수도 있고 부피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지금 보시면 무색의 사선의 일지소랑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있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었대요. 자,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압력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줄어드는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그림에서 봤더니 압력을 가한 순간 색이 좀 진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 됐더니 옅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실제로 요 과정은요, 문제집에서는 잘 안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과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 가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많아졌어. 압력을 가해진 순간 왜 색이 진해졌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옆에 그림도 나타냈듯이 압력을 가한 순간에 이렇게 색이 좀 진해졌고요. 자, 하지만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자, 하지만 분자수는 일정하죠. 분자수는 일정해요. 그죠? 그리고 반응 전에 두 개. 몇 개였냐면은 얘네 하나, 둘, 셋, 네 개였고요. 하나, 둘, 두 개였네요. 지금 반응 전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응 전, 반응 후. 순간도 지금 4개, 2개죠. 똑같이 지금 압력, 분자수는 일정합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근데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만약에 부피가 2배였을 때 6개가 존재하는 거랑 1개였을 때 6개가 존재하는 거 부피가 지금 단위 부피 수당 몰수가 조금 더 커지죠. 분자수가 일정했었는데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피당 몰수가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색이 조금 더 진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돼요? 자, 근데 다시 옅어졌어요, 색이. 그랬을 때 지금 봤더니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서 지금 반응 물질이 좀 바뀌었지요. 원래 4개, 2개였는데 2개, 3개로 바뀌었나 봐요. 그죠?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봤더니 평형이 이제 처음에는 압력 가한 순간에는 분자의 반응이 없었는데 농도에 관련이 없었는데 지금 분자 개수가 좀 바뀌었지요. 그죠? 자, 색이 연해진 까닭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이 생겼냐면은 조그만해. NO2가 줄어들고요. N2O4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색으로 조금 더 옅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피 변화는 현재 없고요. 나에서 다로 갈 때에는 지금 누가 줄어들었냐면 NO2가 감소하고 N2O4가 증가했어요. 이 반응 봤더니 지금 반응 자체는 역반응이 진행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십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밑에 내려와서 압력에 관해서 이제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압력이 변한다면 이라고 평형 이동이 될 때는요. 압력을 높이면요. 압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싶냐면은 얘는 되게 청개구리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압력을 높였잖아요. 그럼 나는 줄일 거야 라고 합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제가 늘렸어? 나는 줄여야지. 얘가 늘렸어? 줄여야지. 얘가 줄였어? 난 늘려야지. 약간 이런 심보죠. 자, 그래서 압력 증가시키면요. 단위 부피당 기체 몰수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 걸 싫어한다는 소리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고체 액체는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기체가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부피가 바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경우만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4번에 반응 전후 기체의 몰수가 어떤 반응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2번, 4번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몰수, 부피당 몰수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요 몰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자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분자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학식의 개수비랑 관련된 거죠.
아보가드로에서 법칙에서 얘기했을 때, 그죠? 계수비랑 관련이 있는 거죠. 기체일 때의 계수비였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기체 몰수가 같아요. 반응 전, 반응 후. 자, 이런 경우에는 압력 변화에서 평형 이동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밑에와 같은 요식입니다. H2랑 I2랑 만나서 두 개 HI 만들었어요. 자, 반응 전에도 얘는 두 개 있었고요. 반응 후에도 두 개 있어요. 그럼 얘는 공간 부피가 변하더라도 두 개이기 때문에 몰수, 변화가 없지요. 단위 부피당 몰수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얘가 줄어들거나 감소하는 반응이 오른쪽 왼쪽 반응에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지요? 자, 밑에 거 똑같은 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자, N2O4랑 NO2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평형 상태였는데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거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압력을 감소시킨다면요. 감소시켰기 때문에 몰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체의 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반응식에서 기체 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은 정반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압력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감소시키면. 반대로 증가시키면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감소하는 방향은 역방향이에요. 라고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근데 여기 2배 증가시켰을 때 여기 NO2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순간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실험에서 봤던 그 중간 과정을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NO2 농도도 증가하고요. 압력이 처지면 N2O4 농도도 증가합니다. 단위 부피당 몰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K는 N2O4의 농도분의 NO2의 농도가 되겠죠. 자, 근데 순간적으로 K, Q를 구하는 거죠.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져요. 그죠? 순간적으로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진다면 K값과 Q값을 비교했을 때 Q값이 클까요? K값이 클까요? 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얘네가 만약에 반응 전 반응 후에 이제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면 1대1로 커지고 2대2로 커지고 3대3으로 커지기 때문에 K값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수가 생기는 게 다르다 하는 거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커지냐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증가하는 이 반응에서 K값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Q값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물이 훨씬 많이 생기는 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Q값이 커집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역반응이 진행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압력을 증가시키면을 조금 더 풀었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확인하기 문제 보시면은 두 개의 SO2랑 O2 만나가지고 두 개의 SO3 만들고 있습니다. 부피를 감소시킨대요. 부피를 감소시키면은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난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얘는 지금 2개 더하기 하나고요. 2개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 분자수가 감소되는 방향은 정반응입니다. 라고 우리 봐줄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요. 온도 변화가 있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흡열 반응이 있고요.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자,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주위 에너지가 열 에너지죠. 주위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온도가 내려가죠. 내가 주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반대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주변 온도라고 하는 게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반응에서 에너지가 꼭 필요로 하는 반응은 여기죠. 되세요? 자,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평형 상태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다 1000개월의 심보가 있었어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하고 싶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온도를 높이면요, 낮추고 싶어 해요.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서 온도를 높여요. 온도를 계속 높여줘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내려가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그 반응을 찾으라는 거죠. 그 반응의 두 가지 중에 뭐냐면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온도를 낮추면요, 온도를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럼 온도를 높여준 반응이 뭐예요? 발열 반응이죠. 이렇게 평형이 이동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온도에 관련된 함수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온도를 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요, 평형상수가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평형상수가 달라집니다. 드디어 온도에 의해서만. 자, 그렇다면 지금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2니까 우리 기억하셔야죠.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암모니아를 만들 때 주변에서 계속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지금 반응 자체가. 자, 지금 정반응이 반응을 받는 요걸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온도를 높여요. 내가 온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흡열 반응은 정반응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쪽으로 지금 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상수.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K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 생성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역반응으로 간다는 거는 반응물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되십니까? 자, 반대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지요. 어디 갔어? 온도가 높아지면은 흡열 반응이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얘는 정반응 쪽으로 갑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반응 쪽으로 가면 정반응에서는 여기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증가한다라고 봐야겠네요. 돼요? 자, 요거랑 가장 관련 있는 얘가 뭐예요? 우리 알고 있듯이 설탕 녹이는 거.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누가 잘 녹아요? 뜨거운 물이 잘 녹아요. 훨씬 더 잘 녹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를 높였을 때 잘 녹아야 돼요? 정반응 쪽으로 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녹는 거 자체는 흡열 반응이란 소리죠.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유식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농도도 바꿔봤고요. 압력도 바꿔봤고요. 온도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줄여보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밝혀냈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평형의 이동 법칙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농도, 온도, 압력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변화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감소하려는, 최대한 줄여보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기 평형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조건을 변화시켰죠. 그랬더니 평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은 정반응으로 가거나 역반응으로 가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평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그 원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밑에 문제 보시면은 이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 산화반응 생성인데, 자, 온도를 높이면 그러면은 온도를 낮추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열 반응이네요. 자, 발열 반응은 정반응 자체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싶기 때문에 나는 역반응을 가고 싶어 하겠지요.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르샤트 원리 어디다 써먹어요? 우린 지금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작년에 화원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해서 화학 비료를 만드는 그 반응, 하버보슈인가?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공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농업의 변화가 가장 크게 왔다라고 할 때, 자, 르샤틀리 원리는 수득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할 때 가장 좋은 최적의 반응 조건 결정하는데 활용을 합니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화공과를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돼야 되는 내용인데요.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화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했던 그런 반응들, 화학 앞에 탄수화물 배우면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최초의 의약품인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신 친구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아스피린을 내가 만들어요. 근데 아스피린 만들 때 화학식이 있었고요. 그 화학식을 우리가 작년에 몰농도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쓰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돼요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만약에 질소와 수소가 있었을 때 암모니아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듯이 이거 34g이면 1몰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질소 34g이랑 수소 6g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암모니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4g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냐? 17? 두 개? 근데 반응 전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지 않니? 34g이 아니죠. 28g이죠. 그죠? 그렇네요. 자, 그럼 내가 이론상 1몰, 3몰, 2몰이 반응한다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이론상으로 34g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20g밖에 안 나왔네? 그죠? 내가 얻은 거. 실제. 자, 그럼 내가 원래 이론적으로 얻어야 되는 건 34g이었는데 내가 얻은 건 20g밖에 없어요. 그걸 100% 했을 때 계산한 게 우리는 수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득률이 높아야지 내가 조금 가지고 가도 많이 만들 수 있겠지요. 수득률이 낮은 거는 좋은 공정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할 때 우리 르샤틀리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보시면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그럼 암모니아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또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나, 세 개니까 4개고 밑에 2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온도 조건과 압력 조건을 맞춰주는 게 화공과 르샤틀리어를 이용한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우리 이제 수소자동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충전소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화학 공장을 사용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그럼 수소의 수득률, 수소를 많이 만들고 싶다면 농도, 온도, 압력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반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얘는 그리고 지금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럼 농도를 어떻게 줘야 되냐라고 했어요. 농도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CO2의 농도를 줄여주면 되겠죠. CO2가 없으니까 H2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혹은 반대로 CO와 H2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생성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온도.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열을 가해주면 되겠죠. 온도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높은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 되겠네요. 자, 압력. 압력은 어떨까요? 자, 냈다 기체고요. 자, 근데 봤더니 1대1대 1대1이죠. 반응 전 반응 후 분자수 변화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평형 이동이 관련이 없죠. 압력은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요런 반응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라는 거죠. 돼요? 자, 우리 오늘 3가지 봤습니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 압력, 음도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평형을 이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농도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생성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정반응으로 이동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반응물을 제거하거나 생성물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이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 같은 경우는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기체 문제를 몰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압력이 감소되면 압력을 늘려야 되죠. 몰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난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온도를 낮추면 난 추워요. 발열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가 3가지가 있네요. 모가지가 아프네요. 자, 메테인의 농도를 감소시켰대요. 자, 그럼 새로운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그럼 메테인이 없으니까 메테인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메테인이 없어지면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H2는 증가하고요. CO2는 감소하고요. H2도 감소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산소 오존의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압력을 높였어요. 압력을 높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줄이는 방향은 정반응. 3개, 2개니까. 자, 얘는 지금 흡열 반응이에요. 온도를 낮춰요. 안 그래도 추운데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추워져요. 그죠? 자, 온도를 낮추면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흡열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역반응으로 가야 되네요. 역반응으로 가면 평형산수가 감소하겠죠. 자, 지구 자동차 부착된 촉매 변환기입니다.
온도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발열 반응이네요. 그럼 온도는 발열 반응이면은 누가 안 좋은 거야? 일산화질소를, 산성비를 유발하는 일산화질소를 이렇게 바꾸는 거래. 그러면은 이게 많이 생기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린 거죠. 정반응으로 가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러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정반응으로 가려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야겠죠. 이렇게도 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자, 우리 오늘 평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이제 외부 조건이 바뀌었어요. 외부 조건 바꾼 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도, 압력, 온도. 그래서 모두 다 얘네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실제적으로 농도와 압력은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지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형상수가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평형상수가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되시지요? 여기까지입니다.